오늘의 주제는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서입니다. 지난해 말이었던 것 같은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이를 두고 좀 의견이 좀 분분했거든요. 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로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 대부분이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이거나 또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노무사님께 근로기준법 정확히 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근로기준법이 어떤 법인지를 아시려면 일단 헌법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헌법 32조 3항을 보시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정하고 있는 법률이 노동법,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들어간다 하면 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뭐 반대급부로 급여를 받고 휴가도 가야죠. 그리고 퇴직까지 이 일련의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근로기준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이 법은 미리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있어서 예외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령 뭐 가사 사용인이다. 뭐 우리 가족끼리 하는 그런 가족회사다. 그런데 굳이 이 법이 적용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특례업종으로 알고 계시죠? 뭐 운수업이나 병원 이제 이렇게 5개 업종만 남아있는 그 특례업종 같은 경우는 뭐 연장 12시간 한도 휴게 다 지켜가면서 이 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의 특성상 또 이 법이 배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죠. 네. 이 사업장의 규모,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시 근로자 수 4인 미만은 이 법을 뭐 적용하지 않는다. 5인 이상만 전면 적용된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 좀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 이 4인 미만의 사각지대도 없어서 없애고 이제 확대 적용해서 가겠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네. 일단 뭐 예외가 아닌 정규직의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를 제한한다든지 주 52시간 근로를 지키게 한다든지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지금 현실을 보면 배제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노동연구원 이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 455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중소기업 중앙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된 소상공인 종사자를 43.6%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법안이 1989년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30년 이상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뭐 몇 가지만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주요 규정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또 취업규칙 게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또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요. 구두로 해고 통보가 가능하고요.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사실 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근로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규정에 속해 있지 않고 어떤 또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규정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한테 같은 권한을 부여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법안, 개정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에는 정의당을 포함한 여권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이 국민의힘의 환노위 위원들의 목소리가 변화가 됐습니다. 네. 기존 입장과 달라지면서 이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와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법안 발의가 조금 힘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좀 근무량이 좀 과도한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뭐 유급휴가 또 해고 같은 경우는 또 언제 찾아올지 좀 불안한 그런 좀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은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박정현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겠죠. 이미 좀 5인 미만 사업장 비중 자체가 높으니까. 네, 그렇죠. 30% 네. 육박하니까요.
그 아까 적용 제외되는 부분을 평론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해고에 있어서 부당해고 국면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네, 이게 네. 아닐까 싶습니다. 뭐 혹자는 아니, 법원 가면 되지 않느냐, 부당해고 구제소송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법원의 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노동위원회 제도라는 걸 두고 좀 더 손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는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이걸 아예 원천 봉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권리구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휴식권의 문제입니다. 휴식권.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휴식을 또 잘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전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대표님들은 힘들다 하시죠. 휴가 연차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아예 없는 건 또 다른 국면인 거거든요. 네. 제 지인도 예를 들면 애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요. 누굴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물론 회사 얘기하면은 보내는 주겠죠. 하지만 이게 나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힘들게 이 나의 휴식권을 쟁취해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현실적인 분명히 고충, 애로사항이 이미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로 보장을 받느냐 아니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그럼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당해고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부당해고라든지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는 말하지 않아도 좀 상황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지난 한 해 힘들지 않았던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30대 후반 여성 A씨인데 이 여성이 잠시 동안 뭐 희망을 갖고 일을 했지만 결국에 일터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여성 A씨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혼자 몸으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이 고정적으로 월 220만 원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건데 관련 업무가 이제 카페 일을 관리하면서 또 SNS에 홍보를 하고 또 인쇄물을 디자인하는 그런 업체였어요. 그런데 문제인 건 코로나19에 맞닥뜨리면서 이 업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네. 임금 체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급기야 이 반년 무급휴직 통보받은 분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가 2020년이었죠. 통보를 받았는데 이걸 거부한 거죠. 그랬더니 대표가 이 여성을 해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법적으로 이제 호소할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분명히 10인 이상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식한 적도 있는데 알아보니까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래서 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대표가 회사 쪼개기를 한 겁니다. 회사 쪼개기로 하면서 이 임금을 줄이면서 이제 편법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한 건데 지금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이 가짜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렇게 등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그런 글들이 있어요. 내가 다녔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계열사로 쪼개져 있었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동일한 사업장을 복수로 운영해서 서류상으로는 회사를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이 회사 직원 수는 4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용 숫자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있거든요. 네. 이 판단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편법을 통해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들의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을 좀 만들어 두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 좀 반대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이제 영세 사업장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사업주들의 반발 움직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좀 어떻습니까? 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이유를 그 영세성, 말씀하셨던 영세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2018년 중소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은 우리 그 소상공인들 월
평균 이익이 영업이익이 209만 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들 월 평균 수입은 이미 300만 원을 넘어서서 329만 원에 달하거든요. 과연 누가 영세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 저도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래희망이 월급 받는 근로자입니다. 네. 네, 뭐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9년이었나요? 관련한 인권위 공고가 있었어요. 과연 소상공인들이 영세하냐? 무슨 편의점 봐라. 편의점 사장님들이 영세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관련한 좀 실태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편의점 사장님들 중에서 4대 보험 다 내가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게 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빠듯한 살림살이에 이 4대 보험료마저도 부담되는 또 그런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좀 영세성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고 배려한 정책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법인 미팅 때 제가 막 저희 노무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이걸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쿨하게 우리는 좋은 거 아니냐. 일이 늘어나니까 노무사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실제 그 소규모 사업장들의 현실을 보면은 사장님들이 격리도 하셔야 되고 뭐 구매도 하셔야 되고 영업도 네. 하셔야 되고 심지어 뭐 서빙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뭐 4대 보험 처리 제대로 못하고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마저도 제대로 못 쓰고 지금 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연차 관리까지 좀 하시죠. 이게 되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고요. 또 이게 그렇다 보면은 모든 법 규정을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법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현실들이 너무 불보듯 뻔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코로나 상황, 뭐 폐업으로 가니 많이 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법률들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고용의 부담을 느껴서 직원을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률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소상공인 측에서 반대 서명 운동까지 나선 거죠. 네. 제가 사실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인데다가 네. 사무실이 여의도예요. 그래서 그 추웠던 작년 12월 30일인가요? 저도 그 현장 근처에 있었는데요. 사실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라 그러면 그분들도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뛰두르고 뭐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행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됩니다. 우리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4%가 올랐습니다. 네. 19년도에 10.9%. 그러면은 합치면 거의 30% 육박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주휴수당 이런 것들이 부담되니까요. 최저임금만으로도 힘드니까 약간 쪼개기, 회사를 쪼개듯이 알바도 쪼개는 거예요. 주 15시간이 넘지 않아야 주휴수당 안 줄 수 있고 퇴직금 안 줄 수 있고 뭐 연차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알바를 다 14시간짜리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 식당 가면은 식당 주인이 나와서 우리를 뭐 서빙을 받거나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기계가 우리를 맞이하잖아요. 그런 적도 있죠. 키오스크. 그게 언제 등장했냐를 보시면 딱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자리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거는 뭐 당연한 귀결인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좀 선행적인 고민, 또 정책적인 좀 배려가 함께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소상공인들 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작년부터 사실 코로나19로 네. 인해서 정말 좀 모든 사업장들이 힘들지만 특히나 또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피해가 좀 막심하다고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내시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안 발의 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정치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고 보면 상당히 많이 미루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8년에 이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하라 이런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는 꾸준히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확대 적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최저임금이나 4대 사회보험 같은 경우 이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다가 결국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해서 적용되지 않았느냐. 근로기준법 역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을 했는데 저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되는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보면 SNS에 보면 내가 자주 갔던 단골 식당인데 단골 카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았어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이런 글들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는 SNS만 정치권에서 열심히 봐도 이 시기에 이 법안 발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동물국회, 식물국회 5명이 있었죠.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바로 국회가 20대 국회였어요. 그리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관련 이 법안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개정되거나 또는 새롭게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이 다 흡수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인데 지금 중요한 건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타이밍에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논의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발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이미 해묵은 문제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서요. 노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해외 노동 법제를 보더라도 이렇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져 이런 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예를 두 가지 정도만 들어볼까요? 먼저 독일 경우는 물론 이제 법 규정 자체가 저희랑 좀 어프로치가 다르긴 하지만 해고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는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적용을 좀 배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독일도 그 실업의 문제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영세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유연성을 좀 확보하자 이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하에 이 해고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례를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은 과연 이 기업이 이러한 것들을 감내해낼 수 있느냐, 그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요. 포커스를 맞춰서 연간 거래 총액이 50만 달러 이상이면 이 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배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근로 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몇 개 부분에 한정지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법제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노동법제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한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손실보상제나 좀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이 소상공인을 위한 흐름과는 굉장히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는 건 저는 하나의 고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고리다. 왜냐하면 대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애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이 보존을 해주겠다, 보상하는 방안이잖아요. 이걸 나중에 제도화시키겠다는 건데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간과돼 있는 것이고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20조 원 규모 안팎이 될 거라고 하죠. 추경 본 예산 모두 포함한 규모가 그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넓고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정부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 선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시기에 아까도 제가 타이밍상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건 또 소상공인한테 지금 약을 주는 동시에 병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근과 채찍을 한꺼번에 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숨통 트이게 하는 게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소재처벌법, 이 중소재처벌법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놓고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23%가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외가 됐는데 지금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 적용, 법 개정안을 두고도 뭐 법을 새롭게 만드는 이 과정을 두고도 이 근거와 어떤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은 상당히,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을 만들 때, 법을 발의할 때, 개정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무사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네, 다 얘기를 해주셔서 좀 다른 관점에서 당연히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특수한 상황이고요. 어려운 거 말할 것도 없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 우리는 살아내야 되니까 뭐 손실보상도 필요하고 재난지원금도 줘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이 와중에도 우리 노동법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하나 더 덧붙여서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저희 18년, 19년 아까 최저임금 그만큼 올랐을 때 이 현장에서의 이 어려운 고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냐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고용지원금을 대량 투하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공적 자금이자 세금인 거잖아요. 이걸로 민간의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이 정책을 밀어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상충되는 지점은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런 좀 우는 범하지 않는 선에서 뭐 이건 저희 일개 노동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정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까지 좀 섬세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두 분의 한 줄평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노무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결국은 가야 할 길,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특성상 물론 이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들도 힘들지만 또 영세 사업주들에 대한 배려, 고려가 반영된 뭐 점진적이라든지 단계적이라든지 좀 합리적인 기준을 배가한 그런 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좀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저는 한 줄평 법 개정 이전 근로 현장부터 점검해야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통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을 기준으로 만들죠. 지금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확대하라고 하는 건 이제 법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데 이게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겠지만 노동계의 입장만 지금 반영한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 발의할 때 이렇게 법을 발의했을 때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법이 발의된 것인가라고 들여다본다면 저는 관련 고민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노무사님 나라별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숫자에 급급한 이 법안 적용 자체는 상당히 입법 편의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입법 편의주의는 분명히 타파해야 될 정치권의 어떤 구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법 개정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되고 논의하기 이전에 근로 현장부터 찾아가는 부지런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